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핵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러시아가 핵으로 유럽을 공격할까 봐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긴장감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정확한 개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천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당 위력이 충격적입니다.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보다 최소 5배 이상 강력합니다. 좋아하는 순간 하나의 국가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작년 초 신전략무기 감축 조합의 5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약에 의해서 실전 배치 핵탄두수를 1550kg 감축하기로 했죠. 그리고 실전 배치 운반 체인 ICBM, CLBM 전략 폭격기 등을 총 700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두 나라는 조약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반대편에 있는 목표물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핵무기에는 수백 개의 단거리 핵무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보다 10배 정도 많은 약 2000개의 단거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거리 핵무기 중 절반가량을 유럽에 배치했습니다. 그만큼 유럽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유럽 나토 회원국 중 프랑스와 영국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미국, 러시아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발사 방법도 제한적입니다. 프랑스는 잠수함과 비행기를 통해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잠수함 발사 핵무기 많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국, 프랑스가 힘을 모으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다른 나토 회원국들을 핵우산으로 보호하죠. 이는 한 회원국이 공격당하면 모든 동맹이 공격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전쟁을 넘어서 세계 핵 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남은 중요한 변수가 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적수가 못 됩니다. 오히려 영국이나 프랑스와 비슷한 규모 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더 이상의 증산 없이 보유만 하는데 반해 중국은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중국이 어떠한 통제 계약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막을 방법에 없습니다. 이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 각각 수십 개 정도의 핵무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핵확산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핵확산금지 조약이란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만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사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해야 이치에 맞죠. 마지막으로 북한이 사실상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3년 핵확산금지 조약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미국이 1945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후 어떤 핵무기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핵무기가 얼마나 잔혹하고 위험한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핵무기가 다시 한번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나섰습니다. 미국은 핵 공격에 대비한 전략 자산 카드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과미나미 본토 기지의 전략 폭격기가 유력합니다. 중요한 목적은 러시아, 중국과 더불어 북한을 막는 것입니다. 시진핑, 푸틴, 김정은은 난리가 났을 듯 합니다. 북한은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3대 폭격기 B-1B P-2B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야말로 북한을 압살할 수 있을 만한 무기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정점에 달했던 2017년 10월 죽음의 백주 로 불리는 피어 미 폭격기는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비행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모 강습단도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한 개의 항모 강습단은 최신의 전투기 80여 대를 실은 10만 톤급 항모와 참 4척의 이지스함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개의 항모 강습단은 웬만한 국가의 핵 공군력과 맞먹습니다. 국가 하나를 혼자서 상대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 사상 최초로 3척의 한국 강습단이 한국 정부역에 동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난리가 났었죠.
여기다 핵잠수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은 5차로 표적을 타격하는 토호프와 하푼 미사일 등을 수십기 싣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금 미시가 남은 최대 배수량 28,000톤에 달하고 150여 개의 토마호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하이오 급절약핵 잠수함은 미군 전체에서도 최강 핵 전력으로 꼽힙니다. 미국이 이런 전략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각국의 군비 증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방산 업계가 분주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이 인접한 유럽 국가대 내전이 끊이지 않는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의 무기 구매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 국가는 기존의 세계 이무기 수출국인 러시아서 무기에 대한 의 정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를 버리고 한국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 가지 요소가 딱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력과 가성배 해당 지역의 무기체계를 수출했던 이력이 저 러시아가 미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기술력 대비 가성비입니다. 미국이 가장 뛰어난 무기를 만들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쌉니다. 국가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들은 가성비를 중요한 요소로 볼 수밖에 없죠. 따라서 러시아가 빠진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대를 침공한 2014년 이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의 일 디펜스의 K9 자주포를 수입한 바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성능과 실전 배치의 경험이 조화된 대표적인 방어 무기입니다.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유도탄 평영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며 선전하는 데는 미국 제블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습니다. 제블린은 탱크를 자동으로 추적해 공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공은 제블린보다 가볍고 정확도와 관통 능력이 뛰어난 데 비해 비용은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이 훨씬 높다고 평가되죠. 한국항공우주산업 FA50도 이들 국가들이 구매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은 현재 말레이시아에 18대, 세네갈에 3제 등 완전히 수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한국이 단독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체 핵무기이죠. 이것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앞서 언급했던 나라들 외에도 핵무기를 지닌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현재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의 소련의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계북은 안전을 보장받고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시켰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실수였죠. 현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위기 상황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누구든 우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묵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특별 전투태세를 선언한 뒤 교대 근무에 핵 관련 장교들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죠. 한국은 핵무기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사항도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탁터치 코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